네, 성공투자의 지킴이시죠. 최환주 전문가 모시고 오늘장 대비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체크포인트 첫 번째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다소 잠잠하지만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 비만과 관련된 매체 보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비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수요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모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전망이 좀 나오고 있나요? 예, WHO에 의하면은 지금 전 세계 비만 인구가 2035년에 전체 인구의 24% 수준까지 지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비만 인구 폭증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도 현재 지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은 지난해 25억 달러 정도로 25억 달러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 2030년에는 44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17배 정도 7년 만에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은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 위고비,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의 그 다음에 마운자로가 현재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10년을 전망을 한다면은 역시 이런 비만 치료제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92% 정도가 삭센다하고 위고비가 지금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삭센다하고 위고비는 모두 다 이제 GLP-1 계열의 이제 당뇨병 치료제의 일종인데요. 즉 이제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이제 GLP-1 계열의 당뇨병 치료제를 파이프라인으로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기의 업체들한테는 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수입 비만약이 지금 매우 고가인데 그런데 이제 뭐 수급도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향후에 이제 국산 비만약이 상용화가 되면은 뭐 접근성은 일반인들한테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뭐 역시 관련 업체들 보셔야 되는데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에페글레나이티드라고 하는 비만약을 GLP-1 계열이에요. 지금 임상 3상 식약처에 계획을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위고비 같은 경우에 현재 주사제인데 그거를 이제 패치형 붙이는 걸로 식약처 임상 1상을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한양행, 그 다음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 주사형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뭐 주사를 하는데 이거를 뭐 3주, 한 달에 한 번 정도 좀 맞는 거를 좀 늦춰주는 뭐 그런 거를 이제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관련 업체들 잠시 한번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네. 한미약품서부터 먼저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 좀 올랐다가 빠지면서 근데 최근에 좀 한 이틀 전서부터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시 한번 전고점 테스트 34만 원 테스트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뒤늦게 좀 시동을 걸었어요. 그런데 꾸준히 지금 상승하고 있다. 아직 상승 여력이 좀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유한양행도 그렇고, 펩트론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매일 주사 맞는 거를 조금 주기를 좀 늦춰주는 뭐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데 뭐 상당히 많이 올라 있고 지금 뭐 경고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래 비만 치료제 보도를 보면은 거의 만병통치약 같아요. 뭐 비만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병증에 또 지난 주말에는 또 신부전증에도 이 위고비가 효과가 있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 적용 병증에 대해서 좀 확대해 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비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 많은 분명하고 국내에서도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관심 가져보자 이야기를 주시네요. 장기 투자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장기 투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어차피 이게 금방 끝날 게 아니라 아까도 네. 얘기했듯이 향후 10년간에는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주가는 뭐 상승 뭐 초기도 안 된다.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는 엄청 많이 올랐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앞으로 이제 개화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돼버렸습니다. 워낙에 식문화가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인류가 점점 더 비대해지는 비만이라는 병, 4명 중에 1병이 걸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24%라고 하니까요. 따라서 비만약 시장은 점차 커질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볼 부분, 풍력. 정말 오랜만입니다. 미국의 풍력 발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2026년부터는 수급 불균형이 예상된다. 이 불균형이라는 것은 수요가 좀 더 커질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풍력은 거의 뭐 철저하게 외면받은 섹터잖아요.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이 지금 전부 다 그래요. 맞아요. 태양광도 네.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뭐 글로벌 시장,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뭐 태양광 주식들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고요. 뭐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그랬는데 뭐 그 이유는 저번에 이제 한 1년 전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지고 최근에 좀 조정 양상이 좀 깊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뭐 조정이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되는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은 이제 주로 이제 태양광이었는데 미국의 이제 풍력 발전 설치량이 이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6년부터는 수급의 불균형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해상 풍력 발전 잠재력은 지금 매우 높은데요. 뭐 많이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높고요. 지금 앞으로는 해상 풍력 발전 시장도 태양광처럼 뭐 급속하게 커지면서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의 풍력 타워 수입은 지금 회복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워라든가 하부 구조물 등에서 뭐 미국 내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제 이런 것들의 미국 주요 수입국 중 1위가 한국입니다. 지금 한 110% 정도 큰 폭으로 전년 대비 좀 성장하고 있다. 뭐 한국, 캐나다 뭐 이런 업체들이 주요국인데 한국이 1위다. 뭐 이건 앞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풍력 업체들 이쪽에 굉장히 좀 주가도 안 좋고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전망이 좀 밝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몇몇 업체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CS 베어링 그다음에 하부 구조물 업체인 SK 오션 플랜트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CS 윈드 계속 주가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죠. 저는 CS 윈드가 지금 최근에 주가 많이 하락한 거는 아무래도 지금 고금리의 장기화가 전망이 되고 있어가지고 고금리 쪽에 CS 윈드 같은 경우 대표적인 좀 피해주거든요.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 늦어질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CS 베어링도 마찬가지인데 CS 베어링은 조금 회복을 최근에 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뭐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부 구조물 업체인데 미국에서는 하부 구조물 업체가 없어가지고 전량 수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SK 오션 플랜트는 뭐 주가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풍력에도 이제 슬슬 좀 순풍이 불지 기대가 됩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커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주가 차트 보면은 참담할 정도로 주가 많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관련된 종목군들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입니다. 월요일장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나노 신소재입니다. 2차 전지를 보시네요. 네, 나노 신소재를 갖고 네. 나왔고 뭐 2차 전지 응급제 업체죠. 네. 뭐 CNT 도전제를 주로 하는 업체인데 지금 CNT 도전제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밀도 개선을 위한 수요 증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배터리 충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실리콘 응급제 적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응급제용 CNT를 유일하게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리콘 응급제 양산 차종 확대로 인해서 성장을 독식하는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차트 보시면은 뭐 요즘에 양극재 업체, 뭐 포스코 관련 계열들 최근에 주가가 조금 이제 뭐 바닥 다지기가 끝나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역시 비슷하게 갈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17만 5천 원, 손절가는 12만 9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노 신소재 오늘의 추천주로 살펴봤고요. 목표가 도달 종목 있습니다.
게임주들 요즘에 좀 많이 주가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또 급등하는 종목도 있게 마련입니다. 브릭시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도 게임을 안 하는데 이 게임 관련된 기사를 보니까 한 번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만든 데브시스터즈의 신작입니다. 데브시스터즈 최원주 전문가가 8월 8일에 제시를 했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당시에 36,500원에 매수가 책정이 됐고요. 목표 주가 44,000원이었는데 지난주 후반에 이 브릭시티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인기순위 1위를 달성했다. 뭐 각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소식에 상당한 급등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목요일에 23% 올랐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도 6% 넘게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46,000원도 넘어섰던 그런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수익률 지금 27% 됩니다. 군계 일학입니다. 요즘 들어서 게임주 어려운 가운데 데브시스터즈 신작효가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다른 게임주하고 달리 신작을 발표했는데 이용자들의 호평이 나오면서 지금 애플 앱스토어 국내에서 1위고 미국 내에서 7위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5만 원 목표까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데브시스터즈 더 간다. 5만 원까지. 이 신작 그동안에는 내놔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었는데 브릭시티는 이 여러 가지 신작 라인업 가운데서도 크게 주목했던 그런 게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데브시스터즈가 저력을 보여주네요. 200일 이동평균선 놓여있는 5만 원 선 2차 목표가로 설정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추천주 그리고 체크포인트 목표가 2달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